안녕하세요. 월가의 미아들입니다. 오늘의 닥치고 성장주. 탈모. 여러분, 이 두 글자에 가슴 철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만 탈모로 남몰래 고통받는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원형 탈모증 환자만 70만 명이 넘어가죠. 이 거대한 글로벌 원형 탈모증 치료 시장이 2034년이면 무려 69억 달러 규모로 폭발합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에 가서 치료 옵션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아주 처참합니다. 2022년부터 JAK 억제제라는 약들이 나오긴 했는데 이 약들 포장지에는 전부 무시무시한 FDA 블랙박스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심혈관 문제, 혈전,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의사들이 처방전 쓰면서도 손이 덜덜 떨리는 독한 약들입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단점이 또 있습니다. 약을 끊는 순간 머리카락은 다시 무자비하게 빠집니다. 평생 이 독한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의 독한 방식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 탈모 시장을 정조준한 신약 하나가 올해 중반에 기가 막힌 데이터를 내놓습니다. 이 약의 초기 임상에서 아주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약을 끊었는데 머리카락이 오히려 더 자랐습니다. 이 미친 약을 쥐고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달러도 안 됩니다. QTTB, Q32 바이오, 현재 주가 5달러 80센트, 시가총액 9,800만 달러, 월스트리트 전문가 평균 스트롱바이 4.60, 퀀트 등급은 스트롱바이 4.73, 업종 447개 기업 중 당당히 5위를 찍고 있는 종목입니다. 월가의 미아들 바이오 시리즈 3탄. 이미 1탄 바이오라이프 솔루션스 편에서 세포 치료판의 튼튼한 곡괭이를 파헤쳐 보았고 2탄의 코어러스 온콜로지에서 간암 임상에 목숨을 건 타짜를 해보했습니다. 오늘은 탈모 치료라는 단 하나의 전장에 회사의 명운과 전 재산을 때려박은 이 외통수 주식을 완벽하게 찢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회사는 2탄에서 다룬 코어러스 온콜로지 못지않게 아주 처절하고 독한 과거를 지녔습니다. 원래 이 회사의 주력 타겟은 탈모가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이었습니다. 지금 탈모 임상에 쓰고 있는 범피키바트라는 똑같은 약물로 아토피 임상을 돌렸는데 결과가 아주 기가 막히게 터졌습니다. 나쁜 쪽으로요. 위약군, 즉 가짜약을 먹은 환자들의 반응률이 무려 76%가 나와버린 겁니다. 약을 주지 않아도 10명 중 7명 이상이 좋아졌다? 이건 신약으로서 약효를 증명할 길이 아예 막혀버린 겁니다. 당연히 발표 당일 주가는 하루 만에 75%가 증발하며 지옥으로 처박혔습니다. 보통 바이오텍이 이 정도 치명상을 입으면 짐 싸서 상장 폐지 수순을 밟는 게 태반입니다. 근데 이 회사 경영진들 도끼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주 잔혹한 판단을 내립니다. 아토피? 깔끔하게 접어. 남은 돈 전부 원형 탈모에 올인한다. 곧바로 비주력 자산이던 ADX097을 아케비아라는 회사에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선급금 700만 달러, 6개월 뒤 300만 달러, 마일스톤 200만 달러를 즉각 수혈받고 향후 아케비아가 이 약을 성공시키면 최대 5억 8천만 달러까지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걸어뒀습니다. 물론 아케비아가 실패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급기야 사명까지 지금의 Q32 바이오로 바꿔버립니다. 2탄의 코어러스 온콜로지가 밥줄이던 복제약 사업부를 팔고 항암에 뛰어들었다면 이 회사는 아토피에서 뼈가 부러진 뒤 탈모 치료라는 외통수에 남은 목숨을 전부 밀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들이 진 마지막 외통수패 범피키바트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이건 IL-7 수용체 알파를 차단하는 항체입니다. 원래 글로벌 빅파마인 BMS에서 만들어 놓은 걸 잽싸게 라이선스 다운 족보 있는 자산이죠. 기존 JAK 억제제와 접근법 자체가 다릅니다. JAK 억제제는 융단 폭격입니다.
면역체계 전체를 광범위하게 짓눌러 버리죠. 효과는 있지만 블랙박스 경고가 붙을 만큼 부작용이 끔찍한 이유가 이겁니다. 반면 범피키바트는 정밀 타격입니다. 모낭을 괴롭히는 핵심 면역 신호인 IL-7과 TSLP 딱 두 가지만 핀셋으로 끊어버립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150명 넘는 환자에게 이 약을 찔러 넣었는데 그레이드 3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게임 체인저는 부작용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그널 AA 파트 A 임상 데이터를 보시죠. 중증 탈모 환자에게 24주간 약을 투여했더니 모발 타락 지수가 25% 개선됐습니다. 반면 위약부는 고작 2% 개선에 그쳤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약을 끊은 뒤에 터집니다. 투약을 중단하고 2주가 지난 26주 차에 모발 탈락 지수가 27%로 오히려 더 좋아진 겁니다. 환자가 정상 고발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한 비율도 약을 먹던 24주 차엔 13%였는데 약을 끊은 26주 차에 21%로 껑충 뛰었습니다. 심지어 55주까지 환자들을 추적 관찰했는데 약을 안 먹고 있는데도 효과가 짱짱하게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심화됐습니다. 이게 의료계에서 뭘 의미하느냐? 단순히 증상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미쳐 날뛰던 면역체계의 리셋 버튼을 눌러버리는 가역적 효과를 증명한 겁니다. JAK 억제제는 약을 끊으면 바로 머리가 다시 빠지는데 이놈은 끊어도 유지가 된다? 이게 후기 임상에서 팩트로 확정되면 탈모 치료 시장의 룰 자체가 통째로 바뀝니다. FDA도 떡잎을 알아보고 이 약에 패스트 트랙 딱지를 붙여준 상태죠. 자, 회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지금 33명의 중증 탈모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파트 B 임상에서는 아예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초반에 약을 왕창 몰아서 투여해 혈중 농도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로딩 도즈 전략을 쓴 겁니다. 그 결과 환자가 정상 모발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이전 임상 대비 무려 9주나 단축됐습니다. 탈모 환자들이 약효를 빨리 느끼면 당연히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끈적하게 처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운명적인 파트 B 데이터가 바로 올해 중반에 터집니다. 여기서 그 가역적 효과가 다시 한번 증명되면 곧바로 임상 3상 진입 프리패스를 끊게 되는 겁니다. 재무 상태도 한번 볼까요? 이 녀석 생각보다 지갑이 두둑합니다. 올해 3월 말 기준 현금 5,080만 달러, 여기에 유상증자로 1,420만 달러, 2월 공모로 1,050만 달러, 아케비아에서 들어올 돈 500만 달러까지 싹 다 합치면 실질 가용 자본이 약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회사가 분기당 630만 달러 정도를 태우고 있으니 산술적으로 2028년 상반기까지 버틸 수 있는 넉넉한 런웨이를 깔아둔 겁니다. 불필요한 아토피 파이프라인을 쳐낸 덕분에 R&D 비용은 1년 만에 55%나 날아갔고 퀀트 수익성 지표는 D에서 A+로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아틀라스 벤처, 오르비메드, 포인트 72 같은 바이오판의 톱티어 기관들이 이미 냄새를 맡고 이 1억 달러짜리 회사 지분을 꽉 쥐고 있죠. 시총 대비해서 공약 시장의 마켓캡이 무려 70배입니다. 역시 소영주는 월가의 미아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채널은 장밋빛 희망 공문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외통수 주식의 정수리에 꽂혀있는 서늘한 리스크들을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첫째, 이건 목숨 건 원툴 회사입니다. 파이프라인이 벤피키바트 딱 하나입니다. 2탄의 코어러스 온콜로지는 그래도 당장 현금을 벌어오는 캐시카우 약물이 하나라도 있었죠. 이 회사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이 약이 자빠지면 남은 건 현금 태우는 껍데기뿐입니다. 둘째, 이제 겨우 임상 2A상입니다. 올해 중간에 나오는 데이터 좋아봐야 33명짜리 임상입니다. 데이터가 아무리 환상적으로 나와도 결국 빅파마들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할 임상 3상을 새로 설계하고 돌려야 합니다. 진짜 상업화되어 돈을 쓸어 담기까지는 아직 수년의 험난한 계곡이 남아있습니다. 셋째, 치명적인 오픈 라벨의 한계.
이번 임상은 위약대조군, 즉 가짜 약을 먹는 그룹이 없습니다. 의사도 환자도 자기가 진짜 약을 맞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 상태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심리적인 플라세보 효과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대박이 나도 결국 위약을 통제한 후기 임상에서 똑같은 숫자를 증명해야만 진짜로 인정받습니다. 넷째, 머리 위에 매달린 7,500만 달러짜리 ATM 폭탄. 이게 제일 뼈아픕니다. 회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주식을 찍어다 시장에 던질 수 있는 애떠마켓 한도를 무려 7,500만 달러나 열어뒀습니다. 시총이 1억 달러도 안 되는데 잠재적 매도 물량이 7,500만 달러다?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주주들 정수리에 무자비한 지분 희석 폭탄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익 쉐어의 굴레. 이야, BMS에서 빌려온 거라고 했죠? 만약 대박이 터져서 상업화에 성공하면 적응증마다 수천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떼어줘야 하고 매출의 최대 10%를 로열티로 BMS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성공해도 내 입에 들어오는 과실이 깎이는 구조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QTTB, Q32 바이오. 아토피 임상에서 대차게 깨지며 주가가 75% 증발했던 폐잔병. 하지만 남은 자산을 전부 팔아치우고 뼛속까지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블랙박스 경고 없는 가역적 탈모 치료제라는 궁극의 외통수에 전 재산을 걸어버린 독한 야수입니다. 이 종목의 운명을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올해 중반 발표돼 33명의 데이터에서 약을 끊고도 머리카락이 유지되는 가역적 효과가 또 한 번 증명되는가. 둘, 150명 투여 기록처럼 이번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제로로 깨끗하게 찍혀주는가. 이 두 숫자가 깔끔하게 나오면 삼상 진입의 길이 열리고 69억 달러 시장의 냄새를 맡은 빅파마와의 파트너십 논의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33명 오픈라벨 2회 이상 단계입니다. 빅파마가 수억 달러를 베팅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라는 것도 냉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시가총액 고작 9,800만 달러, 실질 가용 자본 8천만 달러. 하지만 머리 위에는 주주를 위협할 7,500만 달러의 ATM 희석 폭탄이 매달려 있고 임상은 갈 길이 먼 2A상 오픈라벨입니다. 데이터가 긍정적이면 삼상 진입과 함께 69억 달러 시장을 향한 시총 재평가가 시작될 것이고 부정적이면 마지막 남은 침마저 날리고 현금만 타들어가는 껍데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70만 명의 절박한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고 69억 달러의 거대한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열 열쇠를 지금 이 시총 1억 달러짜리 외통수 회사가 쥐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혹한 심판의 날이 올해 중반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방아쇠를 당길지 말지는 오롯이 실전 투자자인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거칠고 치열한 투자의 바다에서 여러분이 노이즈에 휩쓸리지 않도록 언제나 차가운 숫자와 논리로 팩트 폭행을 날려주는 월가의 미아들이 곁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구원할 다음 사냥감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고품질의 분석 리포트 공유로 보답하겠습니다. 빅테크 말고 성장주